자,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그럴 만한데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는데 이게 양국에서 모두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종목이라고 언급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천연가스 가격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럽보다는 조금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로 근접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유가는 떨어졌는데 네. 천연가스는 간밤에 또 급등을 해서 지금 신고가를 가버렸네요. WTI도 90달러 깨졌고 두바이유, 브렌트유 다 100달러 선 깨졌는데 천연가스는 지금 1개월 대비로 30% 가까이 올랐고 어제도 6.89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유가의 어떤 그 반락을 상쇄시키고 있다. 네. 이제 이 천연가스는 원래 미국이 계속해서 독일한테 원래 팔려고 했으나 독일도 아무리 뛰어난 두뇌의 사람들이 많아도 이런 것까지 어떻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러시아가 21세기 전쟁을 일으킬지. 네. 계속 트럼프 때부터, 왜냐면 트럼프가 수압파쇄법 찬성론자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에 유세할 때 레이디 가가랑 가가지고 수압파쇄법 환경 파괴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수압파쇄법으로 그 셰일 암석에 붙어있던 LNG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독일 포함해서 유럽한테 사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는 러시아로 PNG를 받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으로 땅속에서 받고 있는데 왜 이 편리하고 싼 거를 놔두고 너네 LNG를 그러면 LNG 선박에서 싣고 가고 해야 되는데 왜 사겠느냐 이래가지고 아예 안 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러 군데 손을 벌려야 되는데 이제 중동 미국이 있는데 일단 북미 쪽이 미국이 좀 더 이제 중동보다는 아무래도 이미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나으니까 이쪽에 손을 벌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유럽이 손을 안 벌리다가 갑자기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 나와가지고 지금 수요가 폭발했어요. 유럽에서. 유럽이 어떻게든 러시아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독일은 이제 노드스트롬 1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2는 아예 폐지를 했고 네. 1도 줄인다고 하고 있고 그 원래 환경 때문에 안 하려고 독일이 환경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도 100% 혼자 하고 있고 그래서 수압파쇄법으로 하는 거 싫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돌을 부셔서 환경을 망치건 말건 지금 일단 그 국민들이 추워서 죽으니까 그래서 미국 쪽으로 손을 벌리다 보니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 9.33달러입니다.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 네. 그래서 최고치에 근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하고 독일이 결국에는 손을 벌려서 환경을 파괴시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미국의 LNG 수입 이 부분, PNG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결국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은 뭐 계속해서 오른다라고는 하지만 유럽 문제가 잠잠해지고 있지 않은 게 저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오른 거죠? 지금 겨울에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가로 치면 배럴당 400달러 수준이랍니다. 400달러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배럴당 네. 380달러 간다고 유가 네.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됐죠. 떨어졌죠. 정말 웃기죠. 얘기를 막 해야 될까요? 유가는 380달러 안 가고, 음. 네, 이 지금 천연가스는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유럽은 지금 또 폭염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막 지금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는 지금 폭염이 와가지고 강이 이제 수위가 40cm 정도밖에 안 남아서 배가 이제 밑에 끌릴 정도로 돼버리는 이런 상황. 에너지 대란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고 겨울철 되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지금 상황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점점 문제라고 하네요. 네. 지금 가스도 문제인데 전기, 가스 이게 사실상 이 어떤 전쟁이나 이런 이념에 앞서서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무슨 뭐 우리가 뭐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싫어서 전쟁 때문에 막아야 돼. 러시아는 나쁜 놈이야. 근데 지금 당장 추위에 벌벌 떨고 네. 여름엔 폭염에 벌벌이 아니죠. 여름에는 폭염에 너무 쪄들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2년보다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전기 가스료 결국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인 가구가 연 174만 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네. 근데 올해는 가스 가격이 상승해서 연 457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네. 이 상황이다. 물론 이게 월이 아닌 게 다행이지만 연인데 3배 넘게 지금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대란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에너지 값을 이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거 조금 더 먹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옷 조금 더 좋은 옷 입는 거 이걸 줄여버리면은 어떻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뭐 어떻게든 이겨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에서 이미 네. 예 그렇죠.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축된 가스의 천연가스의 양도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겨울을 버텨내기가 조금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가계 경제도 문제지만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은 이것도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로 유럽은 버텼고 그다음에 또 유럽은 공장이 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근데 이 두 개가 축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지금.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는 러시아 걸 안 쓰니까 이제 다른 비싼 걸 찾아야 되죠. 네. 중국은 연이은 봉쇄로 인해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 중단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다른 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를 찾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에너지 플랜트를 짓는 것이나 중국을 대체할 공장을 짓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심시티 게임처럼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는 조금 저기가 있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여곡절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려를 아예 씻어낼 수는 없고 지금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럽 가스 배급제 상황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네, 이제 뭐 공산주의까지 가는 거죠.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55%에 육박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 정부가 지난 6월 달에 가스 경보가 2단계로 이미 상향이 된 상태고요. 만약에 여기서 3단계로 올릴 시에는 네. 가스 배급제로 가서 공산주의처럼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독일은 지금 그 공공 건물 안에 아예 우리 화장실에 온수 그 꼭지는 있는데 온수를 차단시켜 버렸다고. 튈 수가 없게. 그러니까 겨울철이 돼도 찬물로 씻어야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진짜 겨울이 근데 되면 이거는 공공 건물에서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가끔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찬물이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뜨거운 꼭지는 물안 있는데 나오죠. 뜨거운 물 다 잠궈 놓더라고요. 그죠? 저기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그죠. 에너지 값이 낮았던 시기에도 비슷한 네, 일이 그래서 많았죠. 그거에 그냥 적응되면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빨리 저 대체 에너지 찾는 라인이 구축이 안 돼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이런 유럽의 에너지 가격 폭등, 그러니까 특히나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우리나라로 전이될지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전기료 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가스 뭐 다 오르게 될까 봐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안 올릴 것으로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요? 지금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정부에. 지금 전기 가스료를 올릴 수 있는 타이밍도 지금 놓쳤고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가도 지금 잡으려고 마지막에 그 정유사의 어떤 이익을 뺏어가겠다, 그 정책까지 고려하겠다 이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유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전기가스 요금을 올려가지고 부담을 지우겠다고 하는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더라도 또 넘길 가능성이. 그렇죠. 또 누가 폭탄을 결국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리도 너무 올라가서 지금 또 서민 부담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쵸. 예, 하여튼 어렵습니다. 지금 예, 취임 100일인데 좀 어려워요 지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에너지 가격의 급등, 특히나 천연가스 급등 때문에 경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우회적인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유럽이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저기로 좀 괜찮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외여행이 열려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프랑스나 괜찮다. 이런 데가 지금 관광 수입이 좀 늘어나서. 근데 이렇게 막 겨울을 됐는데 그 난방 안 부분을 되고 뜨뜻한 네. 물 안 나오고 그러면은 여행자들이 좀 줄어들지 그쵸. 않을까요? 여행자 지금 사실 뭐 하이난도 지금 21명 갇혀 계시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코로나 봉쇄 때문에 갇히고요. 유럽을 놀러 가면 손을 못 씻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손 그러니까 못 지금 씻는 게 그러고도 뭡니까?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 가시겠습니까? 가고 있죠. 아니 지금 자. 굳이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앞서서도 종목으로 쭉 보셨겠지만 관련된 종목이라고 언급되는 종목들의 두 자릿수 폭등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 뭐 근데 예, 이건 그냥 보는 건데요. 뭐 테마성이죠? GS나 네. 저 뭐 가스 글자 들어간 것들 있죠. 다 오르고 있는데 아, 뭐 관련이 약간 없어도 기대감으로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가스비를 좀 올리진 않았잖아요. 네. 이 뉴스가 지금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기대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데 저 네. 종목들이 평상시에 저렇게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었고 지금 이 시가총액 정말 작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데 이렇게 먼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만 좀 보셔야 된다. 네. 뭐 지금 제일 좋은 GSE도 사실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네.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자신 있으신 분만 그렇죠. 2022년 2월달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190% 올랐다가 100%로 끝나는. 그러니까 200%에서 안 내렸으면 100%가 올랐는데 100%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변동성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만 빨리빨리 이게 단타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어서 뭐 에너지주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이 아니라 지금 계속 조금 좋았던 네. 이 피팅 업체 중에서 태광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피칭 업체를 보시는 이유는요? 네, 일단 LNG가 이제 PNG로 러시아 거를 받을 때는 땅 밑에 묻혀 있으니까 뭐 다른 굳이 필요가 없어요. 네. PNG 그냥 뭐 액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기화 상태로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옮기려다 보니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LNG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나라, 예를 들어 지금 수출하는 나라는 누군가요? 유럽에 수출해야 되는 나라, 미국하고 중동은 이제 해안에다가 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액화, 기화인 LNG를 뽑아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수압파쇄법으로 뽑았어요, 땅에서. 그거를 액화시킬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옮겨주는 LNG선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그게 LNG선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는 그 유럽의 해안에서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 액화로 갔으니까 다시 뭐로 해야겠어요? 재기화, 재기화 시스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쪽 수출하는 쪽에서 액화 플랜트, 수입한 쪽에서 재기화 플랜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네. 육상 땅에다 지으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급하잖아요, 당장 겨울에.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는 게 옛날에 LNG선으로 쓰다가 네.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좀 노후화된 거를 LNG선에 이동하는 LNG선이었는데 이제 바다에 띄워놓고 재기화 액화시키는 LNG FRSU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그게 LNG선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신규 LNG선 수주도 나올 거고 그건 이제 LNG선 수주에 관련된 그 조선업체들을 고르면 될 것이고 네. 태광하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피팅, 관이음새 업체이기 때문에 이 LNG 아까 말한 그 요 중동이라던가 지금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성광밴드고
중도 매출 비중이 높은 건 태광인데 둘 다 공이 북미 매출 비중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그 수출 비중이 높아진 것을 여기서 지금 뜻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관이음새가 아까 말한 그 세 군데 있죠. 떠다니는 LNG 선도 필요하고 이쪽에서 빼내는 액화 플랜트도 필요하고 재기화 플랜트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음새가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북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네. 아까 저희가 말한 그 논리가 지금 여기 실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간단하게 좀 설정을 해볼 텐데 어느 정도로 설정을 네, 해볼까요? 손절가는 15,500원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천연가스 가격 폭등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